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네, 얘기해 주세요. 89쪽에 10번이랑 89쪽에 10번이랑 10-1 네, 이렇게 88쪽에 9-1 네. 7-1 91쪽에 7번 91쪽에 7번 네. 92쪽에 15번 15번 93쪽에 22번 93쪽에 22번 95쪽에 예제 4번이랑 몇 쪽? 95 95쪽? 95쪽에 몇 번? 예제사 예제사 유제사 94쪽에 유제2 네 너도? 이거야? 오케이 92쪽에 네. 13번 다 얘기가 된 거예요. 네. 이 정도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몇 쪽부터야? 98페이지부터야. 98페이지에 7-1번 A, B 두 사람이 벽화를 그리는데 지금 A가 2일 동안 그린 후 나머지를 B가 6일 동안 그리거나 A가 4일 동안 그린 후 나머지 B가 3일 동안 그린다. 자, 그래서 하루 일한 양이 지금 XY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하루 일한 양이 X인 거고 B의 하루 일한 양이 Y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일한 양을 정해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A가 이틀 일했으니까 2X고요. 나머지를 B가 6일 했으니까 6Y죠. 그게 1이라고 식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4일 일했으니까 4X고 B가 3일 일했으니까 3Y가 되겠죠. 네, 그래도 1이 된다. 네, 간단하게 식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A가 혼자서 그리면 며칠 걸리냐 그랬으니까 Y를 없애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하시면 되겠죠. 다시 쓰면 2x 플러스 6y는 1이고 8x 플러스 6y는 2여서 위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x는 x는 6분의 1이죠. 그러니까는 이 6분의 1이라는 의미는 하루에 6분의 1만큼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 며칠 걸려면 1이 되겠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6일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윤이 뭐가 좀 헷갈렸던 거예요? 식? 계산? X를 없애. 아, X를 없앴어? 왜 X를 없애도 대입하면 나오긴 해요. 근데 계산이 좀 분수니까 하기가 싫긴 하겠죠. 네. 분수여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호수 문제인데, 자, 호수 문제는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리식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호수 문제만 나왔는데, 거리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호수 문제도 있지만, 강물 배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우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선 나오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거리식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차 문제. 네. 기차 문제도 거리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리식을 사용하는 유형 요 세 가지를 조금 알아두시면, 아까 뭐 기차 문제도 질문하신 것 같던데, 네, 요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둘레의 길이가 20km의 호수에 같은 지점에서
은혜와 승우가 동시에 출발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은혜는 시속 4로 걷고 승우는 시속 12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서 도중에 만났다. 아, 요 문제는 거리식만 쓰는 문제가 아니네요. 네. 호수 문제에서 또 뒤에 물어본 거가 이제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얘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호수가 있는데, 네, 20km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제가 얘를 은혜라고 하고, 얘를 승우라고 하면, 네, 얘가 시속 4고, 얘가 시속 10이죠? 네, 자, 이렇게 있네.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이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우선은 거리를 구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시속 4km, 시속 12km로 달려서, 둘레가 20km인 호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근데 같은 지점으로 동시에 출발을 했고, 네.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시간이 똑같이 걸리겠네요. 네, 그러면 시간식을 생각해야 되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은우의 거리를 x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우의 거리를 y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x 플러스 y가 20km다. 자, 이렇게씩 하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식이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네, 지금 속력이 얘는 4분의 x가 되는 거고 얘는 12분의 y가 되는데 동시에 출발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똑같이 걸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대입법을 하는 게 쉬울까? 우선 약분을 먼저 할게요. 얘랑 약분하면 여기가 3이 돼서요. 네, 대각선으로 곱하시면은 y는 3x라고 식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y 자리에 3x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x가 20이어서 x는 5.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5km고 y는 15km인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분의 지금 5시간이 된 거죠. 네, 4분의 5시간이라고 하면은 4분의 4가 1시간이고 4분의 1이 15분이니까 1시간 15분. 네, 2번이 답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미지수 정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뭐 미지수가 뭐 시간이면은 거리식 쓰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고 동시에 출발했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같다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걸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되는. 그래서 미지수가 거리가 된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1번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10번이요. 언니와 동생이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에 가려고 한다. 언니가 도서관을 향해 시속 5km로 출발한 지 15분 후에 동생이 시속 8km로 도서관을 향해 출발했더니 도중에 만났다고 한다.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는지를 구하시오. 뭐 언니랑 동생을 거리 속력 시간을 구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줄 건데 먼저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냐 그랬으니까 뭐 언니를 x라고 하고 동생이 그냥 y라고 시간을 정할게요. 네. xy. 자, 이렇게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속도 언니는 시속 5km고 동생은 시속 8km죠. 네. 자,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언니는 5x고 동생은 8y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언니가 도서관을 향해 5km, 시속 5km로 출발한 지,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출발을 했죠? 동생이 15분 후에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동생한테 15분을 더해주면, 네, 그러면은 언니 시간이랑 같겠죠? 그쵸? 네, 자, 언니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몇 분 후냐 그랬으니까, 근데 시속으로 나왔어. 네, 그러니까 15분을 더하는 것보다는 시간으로 바꿔서 더해야 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4분의 1 시간으로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도중에 만났죠? 만났다는 얘기는 집에서 출발해서 만났기 때문에 거리가 같은 거죠. 그래서 5x는 8i라는 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x는 y 플러스 4분의 1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그냥 밑에 식에다가 8을 곱해버릴게요. 그럼 8x는 8i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5x죠 지금. 5x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넘기니까 3x가 2가 되니까 x는 3분의 2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는 40분. 답은 40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입법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는 되실까요? 10번이죠? 네. 40분 아니에요? 25분인데요? 25분이에요? 네. 나 뭐 잘못 계산했나? 총 5x 8y 그리고 얘가 x y. 아, 동생 물어봤군요. 네, 네. 15분 빼야 되네요. 아, 네. 언니를 구해놨네. 네, 그러니까 40분에서 15분 제외해야죠. 그럼 25분이 답인 거죠? 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10-1번으로 갈까요? 준우와 수진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준우는 출발 지점에서 시속 9km로 수진이는 준우보다 500m 앞에서 시속 6km로 동시에 출발을 하였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우가 있고 수진이 있는데 준우가 여기서 출발을 했으면 수지는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사이가 500m래요. 500m면 0.5km라고 쓰는 게 좋겠죠? 시속이니까. 네, 자, 그래서 0.5km로 저는 계산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리 속력 시간에 또 쓰겠죠.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출발한 지 몇 분 후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같다가 되는 거니까 거리를 x라고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리가 준우가 x고 수진이 y인 거죠. 네, 자, 그래서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근데 수진은 500m 앞에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2분의 1km를 더한 게 네, 준우의 거리랑 같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리식이 지금 하나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우는 시속 9km로 갔고요. 수진이는 시속 6km로 갔어요.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9분의 x가 될 거고, 얘는 6분의 y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같다. 자,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약분 시킬 거 약분을 시켜보니까 3으로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고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2x는 3i가 되고요. 네, 저 위에다가 2 곱할게요. 네, 그러면 2x는 2y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3y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기니까 y가 1이죠. 네. 자, y가 1이 됐고, y가 1이니까, 네, 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x는 2분의 3이 될 거고. 근데, 뭐 구하는 거였어요? 몇 분느냐?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셔야죠?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된다고 거였네. x는 구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6분의 1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 1번이죠.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에 문제도 그렇고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식쓰기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제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미지수가 분이라고 해서 미지수를 시간으로 정하는 순간 이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건 이 동시에란 말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고민해서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는 얘기는 무조건 시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같다 식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속력식은 미지수로 안 정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웬만하면. 그러니까는 거리를 미지수로 정해야 된다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에서는 조금 번외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유형들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래서 10-1번도 해봤고요. 다음 몇 페이지야? 91페이지 7번. 91페이지 7번은 뭐야? 연립방식 이걸 푸는데 8을 잘못 보고 풀어서 y가 9라 그랬죠? 그랬을 때 8을 어떤 수로 잘못 봤냐? 8을 잘못 봤으면 지워버리세요. 네, 잘못 봤는데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계산했더니 y가 9란 얘기니까 얘가 제대로 본 식이잖아요? 여기다 9 대입하면 x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9를 대입하니까 2x가 마이너스 6이어서 x가 마이너스 3이 된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이랑 y 9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원래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9를 대입하니까 원래 숫자는 8이 아니라 6이었던 거죠. 3번이 답이에요. 잘못 보는 거는 없애버리시면 된다. 그리고 이용을 하시는 거는 제대로 본 거를 하시면 된다. 뭔 소리야? 뭐가 소리가 이렇게 울려. 네. 자, 그래서 7번 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3번이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번으로 가요. 자, 13번은 전체 학생이 40명인데 철수에 관해서 남학생의 7분의 1, 여학생의 13분의 1이 충치가 없다. 다 충치가 있는 거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충치가 없다. 충치가 없는 학생이 반 전체의 10분의 1이다. 네. 자, 그랬을 때, 반 전체의 10분의 1이면 몇 명이란 얘기야? 4명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40 곱하기 10분의 1 해서 충치가 없는 사람이 4명인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철수에 관해 여학생 수, 이게 몇 명이냐고? 자, 우선은 남학생 수를
x라고 해야 되고 여학생 수를 y라고 해서 그게 40명인 거죠. 자, 그래서 식 하나가 된 거고 충치가 남학생은 몇이었어? 7분의 1? 7분의 1이었죠? 충치가 없는 학생이 7분의 1 x 여학생은 13분의 1 y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4명이잖아. 식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이 좀 불편하겠죠? 몇을 곱해야 되는 거야? 7, 91? 네, 잠깐 91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숫자 커도 분수 없애는 게 그래도 제일 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91을 곱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곱하니까 얘는 13x가 되고 얘는 7y가 되고 얘는 4 곱하면 뭐야? 364? 네, 이렇게 될 거고 위에다가 누구 구하라 그랬냐 근데 여자 구하라 그랬네요. 13을 곱하는 게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위에다가는 13을 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3x 플러스 13y가 얘 곱하면 몇이야? 520 그래서 빼죠? 없어지고 마이너스 5y가 얘는 빼니까 144 마이너스 6y. 잠깐 마이너스 6y구나. 네, 마이너스 6y가 마이너스 144 144 맞나? 아닌데? 144 아닌데? 빼면은 6 56. 그 다음에 빼면은 156 맞다. 그래서 이렇게 됐겠죠? 네, 그래서 y는 26 이렇게 되네요. 4번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죠. 뭐 숫자가 지저분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자, 요게 13번이고요. 다음 15번 기차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기차 문제는 거리식 써야 된다.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 기차의 길이가 몇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지수를 뭘 정해야 되냐면 기차의 길이를 x라고 정하시면 기차의 속력이 y예요. 요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차의 속력이라는 거는 뭐 터널을 지나가는 거니까 뭐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400m인 터널을 지나는데 15초가 걸리고 길이가 1km인 다리. 그러니까 터널 지나는 거리식 하나랑 다리 지나는 거리식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에다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자, 우선은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터널을 생각해야 되겠죠. 터널이 있는데 여기 기차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 지금 문제에서 지난다고 얘기했죠. 지난다는 얘기는 이 앞머리가 들어가서 뒷머리까지 나오는 거, 이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리 자체가 이 터널이 400m면 기차의 길이 x까지 포함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차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터널을 지날 때에는 지금 x 플러스 400이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지날 때 1km인데 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터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나타내고 x 더하기 1000 이게 거리가 되고 y는 어차피 속력이니까 다리를 지나든 터널을 지나든 속력은 일정하게 가는 거고 시간이 그래서 터널은 15초고 기차는 30초고 자,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계산은 훨씬 쉽죠. 그냥 이거 빼면 x가 그냥 사라질 텐데요. 그죠? 위에서 아래 빼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600이 되고요. 네, 얘 빼면은 마이너스 15y가 돼요. 그러니까는 y가 40인 거죠.
자, y가 40이니까, 네, 지금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 40을 대입하시면, 네, 15 곱하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 곱해봤자 어차피 지금 600이겠죠? 네, 그러니까 x는 200이죠. 3번이 답이야. 말도 안 되는 문제죠. 네. 기차의 길이가 200m 나는데. 네, 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은 문제를 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리식을 이제 쓰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차 문제는 거리식을 사용하신다. 1학년 때는 기차 문제 무슨 식 사용했어요? 속력? 네, 속력식 사용했어요. 유일하게 속력식 사용하는 문제야,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때는 속력식을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속력식을 사용해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1학년 걸로 생각하신다면 얘가 그냥 분모로 가는 거야. 그럼 속력이 y는 속력이 되는 거고 얘가 분모로 가면 y는 속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그게 1학년 때 배우는 속력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리식이 좀 더 쓰기가 편한 겁니다. 원래 식으로 썼을 때. 그러니까는 연립방정식을 배우셨기 때문에 기차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거리식으로 하셔도 어차피 얘가 넘어가서 y는으로 둘 다 되니까 같다라고 놓으시면 그냥 1학년 방식이 되는 거여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셔서 1학년 걸 푸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거리식 쓰는 게 좀 더 쉬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번이에요. 22번은 뭐야? 태성이가 반 학생들의 수학시험을 보았는데 여학생 10명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 15명의 평균 점수보다 네, 지금 X점이 더 높고 네, 평균 점수보다 10점이 더 높고 25명의 전체 평균 점수는 80점이라고 한다. 이때 태성이네 반 여학생의 평균 점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우선은 기준은 남학생 평균 점수가 있고 여학생 평균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 평균 점수가 X일 거고 여학생 평균 점수가 Y일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생각을 하실 때는 남학생 평균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인원이 남학생이 지금 남학생이 15명이고 여학생이 10명이구나. 네, 그러면은 우선 여학생을 먼저 쓰면 10명의 평균이니까 원래 평균은 10분의 10i인 거죠, 지금. 10명의 평균을 곱하면 이 10i가 지금 여자의 총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약분하면 y니까 네,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요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여서. 자, 그 다음에 남자는 15분의 15x가 해야지 약분해서 남자 평균 x가 된 거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거 식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여학생 평균 점수가 남학생 평균 점수보다 10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랑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10점 빼면 남자 평균이랑 같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식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80이라 그랬으니까 요것 때문에 요식을 쓴 거거든요. 네, 전체 평균은 남자의 총점수, 그 다음에 여자의 총점수를 합친 걸 남자, 여자 인원수를 합쳐서 나눈 게 8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위에다가 요식을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점수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25분의 15x 플러스 10i가 80이고요. 네, 뭐 5로 나누셔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5분의 3x 플러스 2y가 80이고요. 넘기면 되죠? 그러면 3x 플러스 2y는 400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시고, 저는 대입법을 할까요? 얘는?
대입을 하면 얘한테 3을 곱하면 되니까 3y 마이너스 30 플러스 2y가 430이 되고요. 그래서 5y가 없어요. 430이고요. 네, 그래서 y는 86점. 그래서 여학생은 네, 86점이다. 이해는 되실까요? 이런 것들은 좀 안 다뤄본 문제니까 좀 방식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보다는 그래도 좀 22번은 응용을 한 문제예요. 네. 다들 이런 문제는 많이 맞췄어요? 맞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 정도 맞추면은 뭐 연립방식이 어려울 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네,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넘어갈까요?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유제 2번이요. 다들 잘못 본 문제가 좀 다들 약하신가? A를 잘못 봤어요. 그러면 없애버리라고요. 네. 잘못 봤어요. 잘못 봤고, 그럼 얘 제대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x에다 5, y에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5b 마이너스 14는 1. 그래서 5b가 15여서 b가 3. 그래서 얘가 3이라는 걸 구하게 된 거죠. 자, 다음. 요번에는 b를 잘못 봤대요. 그럼 b를 버리시면 되고, 그럼 제대로 보낸 얘란 얘기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4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니까 a가 5라고 여기가 5죠. 그래서 처음 연립방식 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쟤를 다시 쓰셔서 이제 연립방식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마이너스 1이고 3x 플러스 7y는 1이어서 x 없애는 게 낫겠죠? 위에다가 3을 곱하고 2를 곱해서 세로 쓰시면 6x 플러스 15y는 마이너스 3, 6x 플러스 14y는 2, 위아래를 빼면 y는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하시면 2x가 마이너스 24, x는 12. 그래서 x는 10이고 y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잘못 본 식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것만 알고 계셔도 그냥 풀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예요. 괜히 잘못된 거에 고민하시다가 틀리지 마시고. 당연히 이 문제는 정기평가에 나올만 하겠죠? 네, 이런 문제는 내기 참 좋은 문제예요. 네, 이런 방식의 문제. 자, 유제 2번 됐고요. 다음 유제 4번. 아까 거리식 쓰는 문제가 이 문제를 얘기한 거였는데, 네, 예제 4번 호수 문제, 트랙 문제. 네, 자, 거리식 써야 된다. 네,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다현이랑 나연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돌면 1시간 40분이 걸리고, 반대 방향,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있고 반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거리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분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100분이라고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얘는 20분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같은 방향이면 시간 자리에다가 시간을 써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3km니까 얘를 3000m로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000m를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네. 미지수가 이제 분속 몇이니까 속력이 미지수인 거예요. 속력이 미지수인 건데, 지금 다현이를 제가 X라고, 누가 더 빠르냐, 근데? 다현이가 나연이보다 빠르게, 그럼 다현이를 X라고 하고, 나연이가 Y라고 하고, 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다현이의 속력과 나연이의 속력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 다현이가 일로 가고 나연이가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겠죠? 그러니까는 속력이 서로 합쳐진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면, 자, 나연이가 이렇게 가면 다현이가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더 먼저 갔겠죠? 근데 만나야 되니까 나연이를 한 바퀴 따라잡아야지 만날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속력을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식입니다. 그래서 식 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산도 솔직히 쉬워요. 네. 얘 그냥 팽 약분하면 되잖아요. x-y는 30이 될 거고요. 20도 그냥 약분하면 되잖아요. x 플러스 y는 공 하나 없애고 150. 그래서 위아래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2x가 180. 그래서 x는 90. 네. 다현이의 속력 구하는 거니까, 네, 분속 90m.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는 되실까요? 네, 쓰는 거.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유제 4번도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4.5km 호수공원은 재현이와 민영이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또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쓰시고, 분속이니까 얘는 4500이라고 또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배웠으니까 같은 방향은 x 빼기 y고, 반대 방향은 x 더하기 y고, 속력이 지금 반대 방향은 10분이고, 같은 방향은 30분이고, 위의 문제랑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을 외워두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자리에 맞춰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호수 문제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만 속력이 x 빼기 y랑 x 더하기 y로 바뀐다는 것만 아시면 정말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나중에 강물 배 문제가 나와도 이 방식으로 똑같이 써야 돼요. 쓰는 방식까지 아예 똑같아요. 강물 배 문제랑 이 호수 문제는. 네, 그래서 나오면 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풀었네? 네, 다 풀었어요. 아,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부교재가 몇 쪽부터요? 우리 몇 쪽부터 해야 되나요? 부교재. 진도를 나가야 되나, 부교재를 풀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네. 53쪽부터 53? 아, 살짝 애매하네. 5장이네. 그럼 숙제가 없네. 네.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네. 애매하네요.
진도를 안 나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 네. 1시간 풀면은 저거는 숙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진도를 나갑시다. 함수 나갑시다. 네. 자, 이제 페이지 여기 몇 페이지냐? 98페이지. 함수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걸 잘 기억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먼저 하고. 네. 다 까먹었어요. 자, 다 까먹으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네. 정비를 반비를 말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정비를 까먹은 것 만드네.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 단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제 뭐 여러분들 정비례 만비례를 해서 좀 알겠지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알아서 풀면 안 돼. 그럼 못 푸는 문제가 중간에 막힐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다 외워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순서나 그런 게 이제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게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1차 함수에서도. 그래서 1학년 때 우리가 정비례를 배웠고 반비례를 배웠죠. 네, 반비례는 y는 x분의 a고 정비례는 y는 ax고.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외웠어요. 얘는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네, 반비례는 언제 이제 다시 나올 거냐면 고등학교 가서. 네, 이 모양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이제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유리함수라고 배웁니다. 네, 따로 여기다가 이제 숫자 뭐 이렇게 몇을 더해서. 그래서 지금은 당장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패스.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그럼 정비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비례가 뭐죠? 알고 있는 걸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정비례가 뭐예요? 0,0을 관통하는 직선이요. 뭐, 맞아요. 네, 직선이고, 네, 0,0을 지나고, 네. 그게 단가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커질 수. 그치.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증가할수록, 네. y도 2배, 3배, 4배 같이 증가한다. 네, 이게 이제 정비례의 가장 기본. 뭐, 우리 1학년 2학기 거 하신 분들도 알잖아요. 그, 호랑 부채꼴의 넓이 정비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같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같이 늘어난다.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a 구하는 식은, 네, x분의 y. 이렇게 해주시면 a 구하는 식이고. 그러니까 좌표가 예를 들어, 2,3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럼 a는 그냥 2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식을 만들려 그러면 2분의 3이라고 그냥 바로 y는 2분의 3x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죠. 수직선에 나타내면은 거기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는 여기를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1사분면의 부호가 뭐였어요? 플러스. 네, 뿔뿔이죠. 2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막뿔이에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디에요? 4사분면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네, 부호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x축에 점이 찍혀 있으면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y축 위에 있다 그러면 y축에 점이 찍혀 있으면 y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 기억나요? 그리고 a가 양수면 그럼 뭐였어요? A가 양수면요? 네. 응? 왜 자신이 없어요? 맞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a가 양수면 뭐라고요? 제1사분면이. 네, 제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가는 네, 이런 모양이 될 거고 a가 음수이면 제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a가 양수일 때는 그래서 점의 이동을 외워야 되는데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증가 a가 음수일 때는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2학년 거 지금 하는 거 이 내용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을 했을 때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요.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요. 근데 그러면 크고 작은 거의 기준이 뭐야? 절대값이 크고 누굴 기준으로 y축에 가까워지고 누굴 기준으로 x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건 모르나?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a가 1일 때. a가 1일 때가 딱 이 x축, y축의 정 가운데를 지나요. 그러니까는 여기 90도라고 생각하면 45도, 45도 사이가 딱 a가 1인 값이야. 그래서 여기에 좌표들은 다 1,1, 2,2, 3,2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어서 1보다 절대값이 크면 y축에 가까운 거고 1보다 절대값이 작으면 x축에 가까운 거고. 네,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요 정도야. 기억이 좀 나요? 안 나는구나. 네, 표정들이 나야 돼요. 네, 요게 기억이 나야 돼. 그래야지 이제 오늘 설명하는 부분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학년 때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안다고 치고, 네, 자, 안다고 치고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방금 했던 1학년 때 배웠던 그게 원래 함수예요. 네. 원래 예전에는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이렇게 단원 이름이 정해져 있었는데 함수란 이름을 이제 뺀 거예요. 그냥 함수란 이름을 빼고 그냥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뺀 이유가 뭐냐면 함수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함수값을 이렇게 y는 fx 이렇게 써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안 쓰려고 함수라는 말을 안 쓴 거야. 네. 그래서 이제 f가 이제 영어로 펑션이어서 그게 이제 함수 영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함수값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좌표가 방금 제가 뭐 2,3 이렇게 돼 있다면, 네. 좌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함수값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지금 y잖아요. 그러니까는 f2는 3 이렇게 쓰면 함수값으로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함수라는 의미가 이제 뭐냐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숫자를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x, y는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정비례를 생각했을 때, 네, 얘를 우리는 기울기라고도 얘기하고, 원래 정비례할 때 얘 뭐라고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이런 말 배웠어요? 네, 비례상수. 그리고 역할은 기울기. 이게 정비례할 때 배운 거거든요. 1학년 때. 이제 비례상수라는 말이 뭐냐면 얘 기준으로 몇 배 늘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가 2면 2배 늘어. 얘 기준으로 x랑 y는 무조건 다 2배 차이 난다. 얘가 3이면 x랑 y는 무조건 3배 차이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비례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여서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은 비례상수고, xy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지금 2를 대입하면 몇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몇이 나오는 것처럼 변하는 숫자여서 그걸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x에 뭘 대입하는 거에 따라서 a에 따라서 y 값이 계속 달라지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변하는 걸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내가 2x라는 식이 있을 때 x에다 내가 1을 대입하면 2가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4가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뭐 장치에다가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네, y 값이 하나씩 그냥
다른 답이어도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x의 뭘 넣든 y에 하나가 나오면 돼요. 어떤 걸 넣든. 근데 x에 뭘 넣었는데 두 개가 나오면 그건 함수가 아니다. 요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답은 무조건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온 건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대입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도 그건 함수긴 해요. 어떤 걸 대입해도. 숫자는 앞에 x는 달라져도 y가 다 똑같아. 그래도 하나가 나오는 건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대응하는 거에 대한 거를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은 그냥 하나 들어가면 하나 나오면 된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뭐 이 문장을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 값 들어가면 하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할 얘기 없어요. 예시는 뭐 좌표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함수값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볼게요. 10개의 빵 x개를 먹고 남은 개수를 y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는 y는 10 빼기 x 이렇게 쓰면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1차 함수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 x랑 y랑 드모 있는 거. 정비례 함수도 1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 y는 뭐 2x 이렇게 쓰는 것도 다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1 대입하면 9가 되고 2 대입하면 8이 되고 3 대입하면은 7, 6, 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y는 x에 대한 함수인지 말하시오. 그러면 함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함수예요? 답이 숫자 하나 나왔으니까요. 네. x에 대입했더니 y의 값이 그냥 숫자로 하나로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1-2번 자연수 x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네. 이것도 같이 할게요. 자연수 1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있어요? 없죠? 0.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네, 0. 3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네, 2 하나. 4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5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자,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네.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대답을 한 것 뿐이잖아요? 그럼 얘 함수인가요? 네. 왜 함수죠? 하나만 나와서. 네, 하나만 나와서 그런 거라고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네. 자, 1-2번으로 가면 y는 x에 대한 함수인 것은 똥 아니면 x 표시하래요. 1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식이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3x는 y. 네. 함수는 y가 앞에 있어야죠. 그렇구나. 네. 자, 그러니까 얘는 함수. 자연수 x의 배수 y. 아니죠. 얘는 왜 아니죠? y의 값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 2를 집어넣어 2의 배수 y라 그러면 2의 배수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함수가 아닌 거예요. 하루 중 낮의 길이를 x시간이라고 할 때 밤의 길이를 y시간이다. 이거 식 어떻게 쓸까요? 24 마이너스 y는 24 마이너스 x. 그쵸. 낮의 시간을 빼면 그게 밤의 시간이 되는 거니까 얘도 함수가 되겠죠. 자, 자연수 x 이하의 홀수. 함수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 10 이하의 홀수 뭐 있어요? 1, 3, 5. 여러 개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함수 아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런 문제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개수라고 물어보면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개수는 세면 되니까. 그래서 그 숫자 개수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함수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막 약수, 홀수, 뭐 짝수, 뭐 이런 걸 찾으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뭐 함수값 얘기했어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해서 그냥 바로 문제를 볼게요. 자, 요거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fx가 x자리가 지금 얘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fx가 y거든요. 그러니까 y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다도 x니까 여기다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죠. 대입법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숫자 xy가 주어지면 그 위치에 맞는 자리에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2번도 마찬가지 2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요. 5를 대입하면 2 곱하기 5에 마이너스 3이 되니까 7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함수값으로 쓰라 그러면 꼭 이 fx로 이렇게 써야 돼요. fx라고 안 쓰면 함수값으로 썼을 때 틀린 거야. 네, 그러니까 함수로 얘기했냐, 함수값으로 얘기했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수값으로 써라 그러면 답을 무조건 f-2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의미가 같은 것들은 이제 알죠? 함수값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함수라고 생각했을 땐 좌표로 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쓰는 방식이 세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이 세 가지 방식에서 맞춰서 써주셔야 되는 거다. 자, 요거를 좀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거 얘기를 해봤고요. 3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3번을 해보면 지금 얘 보니까 정비례 함수인 거 보여요? 정비례인 거? 식이? fx 어차피 y니까 정비례식이잖아요. 얘를 보면 x가 지금 x, y인데 그게 지금 4,8이라는 것도 보여요? 그럼 아까 1학년 때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 a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x분의 y였으니까 4분의 8에서 a가 2예요. 이것도 이해돼요? 자, a 구했으면 요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fx는 2x라고 식을 만들 수 있죠. 자, 1번은 a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1번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f1을 마이너스 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f-1은 2. 이게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좌표를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좌표 가지고 우리는 식에다 대입할 수 있다. 요거를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골라내는 문제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갈게요. 여기 101페이지로 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1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아까 제가 정비례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는데 뭐 보시면 y는 여기까지만 보면 y는 ax 아니에요? 네, 요 모양은 정비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뒤에다가 이렇게 b 하나 더 붙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역할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할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먼저 y는 2x라는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좌표를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0,0이 있고 또 뭐 있어요? 1,2가 되고 2,4가 되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좌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어차피 1차 함수도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은
여러 개는 필요 없어요. 두 개만 있으면 돼. 2점 이으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요. 수직선을 나타내. 그럼 여기가 0,0이 될 거고, 여기가 1,2가 될 거고, 자, 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게 y는 2x식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b가 하는 역할을 이제 얘기할게요. 자, b가 하는 역할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라는 역할을 해요. 네, 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했어. 그러면 모든 점들이 다 한 칸씩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했어. 그러면 이 빨간색에서 모든 점들이 밑으로 3칸씩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이 숫자에 맞춰서 원점에서 위로 몇 칸 갔냐 밑으로 몇 칸 갔냐를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돼요? 원점을 기준으로 몇 칸 올라갔는지 몇 칸 내려갔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b가 하는 역할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이제 알면은 좀 문제 풀기가 쉬워요. 네. 자, 1번은 같이 볼게요. 1차 함수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1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 있으면 되고 y 있으면 되고 등호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건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안 되고. 네,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1차 함수인 거죠. 2번은 얘 때문에 안 되죠. 3번은 1차 함수인 거야. 4번은 전개해봐야죠. 그럼 x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가 아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x, y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가로가 있는 건 전개해봐서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앨 거 없애고.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뭐 식 만드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정식 뭐 잘 하시니까 이 정도 식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활용 문제 잘 하시니까 저 얘기는 할 얘기 없고요. 자, 이제 32. 자, 102페이지. 이게 제가 방금 한 얘기네요. b가 하는 역할 나왔어요. 네.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랬죠? 네. 이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용어를 좀 외워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y절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다 하는 역할도 하고, y절편이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좌표를. 자,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먼저 y는 2x를 먼저 계산을 해보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대입해 봤잖아요. 아까 한 거 그대로냐 왜? 자, 그래서 0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고 2고 4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 찍으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요 선이죠? y는 2x 이렇게 된 거고, 자, 이제 뭐 하래요? 더하기를 하래요. 그럼 얘네들한테 다 더하기를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고 3이고 5고 이렇게 되겠죠. 4 아니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좌표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좌표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1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찍어주시면 뭐 여기다 찍고 0,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찍어서 연결을 시켜라. 아이고. 이렇게 해주면 이 식이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라 그랬으니까 이게 그린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x절편, y절편을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을 봤을 때 이게 x축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이게 y축인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 빨간색 선이 y축이랑 만나는 요거를 우리는 y절편이라 그래요. 이 빨간색 선이랑 x축이 만나는 요 자리를 우리는 x절편이라 그러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이 b가 하는 역할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역할도 하지만 얘는 y절편이에요. 그냥 절편이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1이잖아요. 근데 좌표로 쓰면은 0,1이거든요. 자, 좀 더 크게 써야 되겠다. 요 자리를 좌표로 쓰면은 0,1이거든요. 자, 절편이라는 게 뭐냐면 y의 숫자만 있고 x 자리가 앞인데 x 자리가 무조건 0인 게 절편인 거예요. 그럼 x 절편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지금 y가 무조건 0인 거예요. x가 뭔지 모르더라도. 근데 우리는 x 구할 수 있죠. y가 0이면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식에다 대입했을 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절편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이 뭐냐 그러면 1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절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좌표로 얘기하시면 또 안 돼요. 네, 절편이라고 물어보면 숫자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y절편은 1,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좌표로 물어볼 때만 0,1, 마이너스 2분의 1,0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x절편, y절편 이해돼요? 많이 된다 해. 자,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편을 얘기했고요. 자, 절편을 얘기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정비례할 때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요거 얘기했어요. 네, 그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자리 a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 a가 이제 기울기라 그랬는데 이 기울기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네, 이 기울기 구하는 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네. 자,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좌표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요 점을 이렇게 찍을게요. 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리고 또 좌표 알 수 있는 거 그냥 하나 찍을게요. 여기는 지금 1,3이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 좌표까지 움직일 건데 이쪽으로 몇 칸 가냐? 3칸 가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3만큼 간 거야. 위로 몇 칸 갔냐? 6칸 플러스 6만큼 간 거야. 밑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6이어야 돼요. 얘가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고, 점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가 부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플러스 4, 이게 x의 증가량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3인 거고, y의 증가량이 지금 방금 플러스 6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잖아요. 여기 a 값도 지금 2죠. 네, 그래서 a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점이 있으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꼭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맨날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맨날 그림만 가지고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아까 좌표를 구해놨었죠? 그럼 얘 좌표를 구하면 얘에서 몇 칸 갔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좌표만 봤을 때 x 몇 칸 갔어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한 칸 늘어난 거죠?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두 칸 늘어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이 2잖아. 그림을 안 보고 좌표만 보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야.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식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처음 하실 때에는 뭐 그림 그려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좌표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된다. 그 얘기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뭐 할 얘기 없어요. 요식이 있는데 Y축 방향으로 대괄호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 더하면 돼요. 역할이 그거라 그랬잖아. B가 하는 역할이. 네, 6만큼 이동한 거니까. 얘도 그냥 옆에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갔다는 의미인 거예요.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1번이랑 2번은 그냥 이렇게 의미만 아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뒤에 부분은. 절편도 미리 다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요. 절편이 다음이야. 자, 그래서 104페이지까지 좀 풀어주시고요. 104페이지까지. 네. 써봤네. 네. 자, 봅시다. 100쪽에 F 3번이요. X가 25인데. 자, 우선은 볼게요. 네. 약수의 개수가 6개인 거래요. 네.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X에 들어가야 되는 게 6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몇 개야? 3개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네. 아, 4개요. 네. 아하. 4개죠? 19의 약수는 몇 개야? 2개요. 그러니까 답은 6. 6이죠. 아, 6이랑 19 더해가지고 F25 만든 다음에 구했어요.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네. 3이 나와가지고 뭐가 이상하다고 네.